혹시 대학생이세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알바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육수다기입니다. 2020년도에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서 알바를 구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알바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게 알바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양심은 있는지라 대학교부터는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교내 근로 봉사 장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근로 장학생으로는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가 있는데 오늘은 교내 근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근로 봉사 장학생이란? 교내 근로 봉사 장학생이란 학생들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교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내 근로를 추천하는 이유. 교내 근로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내 근로는 자신이 먼저 시간표를 짜고 공강을 활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 근로를 하면 봉사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의 강도가 낮아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내 근로를 하시게 되면 학교 직원분들이나 조교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일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을 엄청나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다 했을 경우에 더 할 일 없을까요? 하면서 물어봐도 그냥 학교 공부를 하라고 하시거나 자유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는 등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교내 근로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상승하였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 근로 선발 과정은? 교내 근로 선발 과정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매 학기 2월 또는 8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점과 소득분위 그리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점은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고고익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면접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인맥 없이 학점과 면접을 통해서만 합격하였습니다. 그럼 교내 근로가 하는 일은? 교내 근로가 하는 일도 정말 부서마다 과마다 케바케입니다. 학과 사무실의 경우 직원분들이나 조교님들의 업무를 보조하여 과 행사에 참여하거나 청소, 심부름, 프린트,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의 경우 책을 대여 반납해주거나 도서를 정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입학처의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입시 전형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서가 있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느 부서에 잘 어울릴지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수닥의 교내 근로. 저의 경우 1년 정도 교내 근로를 하다가 다른 대외 활동도 합격하고 운 좋게 과에서 경제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되어 아쉽게도 교내 근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내 근로를 하면서 같이 일하던 좋은 동료들과 아직도 학교 정보와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내 근로를 하는 동안 학교에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업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좋은 동료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까지 느낄 수 있는 교내 근로 봉사 장학생 지원 안 하시면 안 돼요.